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헌법재판연구원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데요.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으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이제 미리 연구를 해서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이제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이제 법률안 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를 해서 입법에 과도하게 관여를 하는 것은 국회를 제치고 실질적인 이제 입법권자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헌법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을 분석을 했는데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번이었고요. 이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합치면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원은 모두 24건입니다. 그 변호사님,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무분별하게 활용이 되면 입법권을 침해한다 이런 우려 같습니다. 이제 3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헌법적 보완 뭐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보고서에서 헌법적 보완까지도 필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3권 분립의 취지와 3권 분립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거부권의 의미를 재조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부권 자체는 3권 분립의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 그리고 행정권은 이제 행정부인 대통령이 수장으로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입법 자체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침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견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의 수단으로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원래 헌법적으로 만들어진 견제라는 기능을 넘어서서 사실상 입법 차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의 의회주의라고 하죠. 다수당의 입장에서 모든 것 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당파들의 논의와 수기를 거쳐가지고 입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기본권 침해 요소가 아니라 정책적 이유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견제를 넘어서서 행정적인 수행의 정책적 방향성 때문에 입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까지 제기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 중에 본인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제한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한다고 개헌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거부권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과 관련해서 법률로서 만약에 그 이해상충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규정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법률 자체는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것 또한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공화라는 개념과 연동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나 행사도 개인적 권력 행사가 아니라 공화제로서의 민주공화국의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당한 목적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동되는 이해상충 사안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회피하거나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권력 행사는 제한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 주장의 취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좀 신중한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제언을 한 내용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제 장효준 책임 연구관은 먼저 법안이 헌법에 위배돼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는 법률안이 헌법에 어떻게 위배된다는 점을 이제 제2요구서에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서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정책 과 이제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 이제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대통령제의 순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지적을 대통령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어제 치러진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제 어제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모집 논술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요. 토요일이었네요. 네. 시험은. 네. 아,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험 1시간 전인 오후 1시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를 언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독관 시험지 정리하는데 1번 문항이 슬쩍 보인다. 정사각형 4등분 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험의 1번 문항은 도형을 이용한 확률 문제로 배점이 10점짜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1시간 전에 문제를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연세대 측은 이제 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그 수험생들의 그 휴대전화를 걷지 않은 채로 문제지를 미리 나눠주는 바람에 유출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오후 1시로 뭐 착각을 해서 열어진 일이다 이런 해명인데요. 이제 실수를 알고 난 다음에 감독관이 10여 분 뒤에 문제지를 다시 거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입학처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이제 뭐 문제속 도형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문제는 도형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 회수될 때까지 이제 연습지로 가려져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즉 문제에 이제 도형이 있다는 것을 설사 알았더라도 문제 자체를 이제 파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뭐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하지만 수험생들은 휴대폰을 걷기 전에 시험지가 배부가 됐기 때문에 부정 행위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정해진 거거든요. 핸드폰 사용이 또 가능하고 했으니까 미리 더 관련된 걸 보고 들어가서 바로 맞춰버린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좀 참담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려고 정말 시간도 많이 있었고 관련된 것도 많이 풀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문제 전체가 유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시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학부모들은 아니 시험 관리 감독이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유출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 측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구체적인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입학과 관련돼서 입학 사정과 관련돼서 대학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뭐 학생들에게 뭔가 배상 책임을 진다던가 아니면 재시험을 해 어떤 자기 의무가 당연히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그 시험의 그 경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공정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 이 조치가 사실 저는 이제 문과다 보니까 네. 정사각형만으로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추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추론하기는 어려운데 그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그 부분이 결국 이 대학의 입학 사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것들은 그 대학이 굉장히 스스로 가장 크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피해를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해결할 것인지 대학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문 기자, 문제 유출 논란 말고 문제 오류도 있었습니까? 네, 문항에 이제 표기 오류가 시험 도중에 발견해서 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4-2번 문항에서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가 돼서 시험 종료 30분 전에 공지하고 시험 시간을 20분을 연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고사장에는 이제 오류 내용 전달이 늦어져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왔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관리 감독 전반을 의심하는 글들도 쏟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단식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면 이제 앞사람 답안이 다 보이는데 그 100명을 학생 어떻게 다 관리 감독을 하느냐. 또 휴대폰을 넣은 가방을 이제 옆에다 두고 시험을 보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터넷에서는 어저께 본 토요일에 본 논술 시험지가 그대로 찍혀서 인터넷에 이제 번지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은 이런 거는 이제 시험이 끝난 뒤에 불법적으로 촬영이 됐다. 원래 문제지와 이제 연습지는 다 회수를 하거든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건 역시 허술한 관리 감독의 증거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대학 측에서 일단 판단을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대는 일단 재시험은 없다. 필요하면 경찰 조사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사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법적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지금 연세대에서 이야기하는 저 수사 의뢰라는 거는 아마 그 연세대학교 자체에 대한 수사 의뢰라기보다는 저 문제를 유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시험지를 불법 촬영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일종의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직접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닌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은 1년 이상,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